기초적이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주식을 할 때 우리 초보분들 그리고 빠지는 장세에서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매매가 단타입니다. 단타. 크게 봤을 때 단타는 슈팅, 스캘핑, 올라가는 방향에서 바로 잡아먹는 단타. 그리고 두 번째 눌림목 단타. 크게 봤을 때 두 개거든요. 타점은. 그 눌림목 단타에서 눌림목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종류별로 다시 세분화해서 구분해서 단타를 해야 한다. 무엇을? 눌림목 단타를. 눌림목 단타에도 종류가 다르다는 겁니다. 실전 매매를 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눌림목을 할 건데 어떻게 할 거야? 눌림목 종류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를 구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코디 같은 경우는 눌림을 주고 지금 계속해서 횡보가 나오고 있죠. 지속해서 횡보가 나오고 있지만 이 종목은 어때요? 외봉에서 치고 빠르게 눌림 자리를 준 거죠. 굉장히 빠르게. 눌림 단타. 그게 첫 번째. 어쨌거나 일봉으로 봤을 때는 당일권에서 다 단타 내용이고 굉장히 짧은 내용이지만 그 안에서도 단타 눌림목 자리가 다르더라. 1분봉, 3분봉에서 굉장히 강한 봉을 보여주고 10% 올렸는데 거기서 5%를 때려 박는 경우. 외봉이 들어서고 나서 거의 반절 꺾여가지고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을 터치하고 있는 경우 단타의 타점이 나온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급등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선택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쪽 구간에서 타점을 잡을 때 생각해야 되는 걸 미리 선별해서 빠른 단타, 외봉 이후 꺾였을 때 반절 꺾기, 중심봉에서 기준선 터치하는 종목을 사야 할지 말아야 될지 이 경우를 생각해야 되고요. 그 두 번째 눌림목 단타는 천천히 나오지만 그날 추세를 만들어내면서 분봉 이내에서 추세를 만들어낸 경우. 예를 들어서 상방향이 나오지만 분봉에서 일정한 박스 형태 또는 지지라인의 꾸준한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타점을 내어주는 경우, 이렇게 이원화에서 두 가지 관점으로 단타의 타점을 구분하고 있어야 한다. 횡보하던 주가에서 급등 이후 눌림을 보여주고 빨간색 선이 쫓아가서 이렇게 돼 있는 라인, 여기 지지라인에서 눌림목 타점을 빠른 매매이기 때문에 이쪽 구간까지, 여기 구간까지 5분 이내에 살지 말지를 결정해서 타점을 잡아야 되는 급등주 단봉 캔들에서 급등 눌림목 단타, 그리고 일정한 주가를 보이다가 올라간 다음에 빠지고 다시 눌러주고 다시 올라가고 빠지고 올라가고 뭐 여기서 조금 더 빠질 수는 있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단타. 분봉 이내에서도 단타 같은 경우는 이런 방향성들을 항상 보여주고 있거든요. 거기서 빨간색 선은 이런 식으로 따라가게 될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 여기에서도 눌림목 자리를 케어해주고 타점을 내어주는 구간은 빨간색 부위에서 밑에서 위로 치고 올라가는 골든 크로스 라인이 될 거예요. 이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길게는 뭐 몇 시간 동안도 힘을 받고 계속해서 추세 방향을 만들어줄 수 있게 됩니다. 요거는 추세 박스 눌림목이 되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외봉에서 들어와서 바닥세 또는 고점, 중턱 어디서든지 아무 때나 막 들어올 수 있어요. 급등 단타는. 근데 추세 박스 눌림목 단타는 업황, 테마의 대장, 그날의 이슈, 대장 뭐 요런 형식에서 꾸준하게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면서 진정한 그날의 대장주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쪽은 리스크가 굉장히 높고, 추세 박스 같은 경우는 그날의 대장 뉴스 이런 것들과 함께 엮여가지고 타점이 나오기 때문에 안정적인 타점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다. 실질적으로 매매를 할 때 이 두 가지를 이원화시켜서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지 라는 생각을 미리 유추하고 있으면 좀 더 안정적인 맥점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이 좀 더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 내용은 알려드릴 수가 없네요. 뭐 예를 들자면 용오름이 있고 없고, 외봉의 용오름 같은 경우는 5분봉에서 먼저 들어와 있고 없고 뭐 이런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문으로 보자면 오늘 힘세 썼던 종목들을, 코디 같은 경우가 뭐예요? 급등 후 지금 횡보선에서 딱 이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죠. 반면 오늘 흔들면서 올라갔지만 상방세가 강했던 건 한일단조. 한일단조 같은 경우는 조금 찌그러지긴 했지만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오늘 전체 업황의 대장인 방산주의 대장 역할을 하면서 타점을 내어줬었죠. 여기서 보시면 거의 비슷한 흐름이 나오죠. 여기서 빠지고 올라간 흔적 그대로 눌림목 자리에서 보다 더 수월하게 종목 분석하기가 될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급등주 이후 눌림목 자리는 통상적으로 두 개 다 한 1.5% 정도만 보더라도 여유 있는 손절 대응이 될 거라고 보십니다. 1.5의 손절을 예상하고 있으면 현실적으로는 손절 칠 때 2%쯤에서 손절이 치게 될 거라고 마음을 먹고 계시면 돼요. 두 가지로 구분해서 눌림목을 대응해라.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구간이 손절 라인으로 봤을 때 터치할 것 같아서 반등할 것 같아서 샀는데 여기서 꺾여 2% 부위에서 잘렸어. 다시 올라와가지고 최근에 손절했었던 자리 부위, 이전 타점 부위 왔을 때 타점을 다시 재공략해야 되냐? 공략을 해야죠. 단타쟁이라고 한다면. 하루에 저는 단타를 때릴 때 못해도 15개에서 30개의 단타를 때리라고 하는데 단타를 제대로 할 거면 30회 정도까지 가려고 하면 한번 단타 때렸었던 종목이 다시 타점을 내어주는 경우들이 생길 겁니다. 지수가 엉망진창이지 않는 이상은 웬만하면 한번 먹었었던 종목, 예를 들어서 오늘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세 번 먹고 네 번째 실패 손절 쳤었다, 또는 한두 번 먹고 한 번 손절 쳤었다, 다시 타점 준다, 공략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공략해야 된다.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눌림목을 크게 두 가지로 이원해라. 두 가지는 급등 눌림목, 추세 박스 눌림목. 모르겠으면 그냥 외웁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중요하게 현실적으로 봐야 되는 게 있는데, 웬만하면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내용들도 요 정도 타점들이 나오게 되면 다 뚫어내고 조건에 부합되어 있을 겁니다.